고대 백제인 약 700여 년의 시공을 초월하여 명나라 건국 초기 중원의 진정한 악을 물리치고 영웅으로 다시 태어나는 대서사시 영웅불사 공전절 후 경천동지 영웅불사 지체는 이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이거는 생마성을 잡으려고 장사해 있는 백리세가로 갔으며 이 생마성은 과거 전진효의 마지막 장교 교량이었다. 그는 과거 친호의 원한으로 5대 세가를 돌며 부녀자와 세가의 어린 여인을 자신의 정기에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여 원한을 갚고 있었으며 이거는 결국 이 생마성을 백리가에서 잡았으나 생마성의 공능은 제왕마성에게 도난당했으니 제16장 제왕마성 외전 3화 낯선 검은 신형은 사당으로 걸어갔으며 이 낡은 사당에서 흘러나오는 불빛으로 뚜렷하게 되어 그 실체가 드러났는데 저벅 성객이 있었군. 두 사람은 검은색 경장 차림의 인물을 보았는데 이들은 검은색 경장 차림의 인물을 보며 조금 놀랐다. 밖은 조금 세차게 비가 오고 있었고 급기야 밖은 뇌성병력으로 세상을 떠나가게 비가 대작하였다. 그러나 어찌 되었는지 이 흙의 경장이는 물 한 방울 묻어있지 않았고 오히려 구릿빛 얼굴에 조금 특이한 턱수염과 콧수염이 모닥불에 비추어 메말라 있었던 것이 뚜렷하게 보였다. 그는 확실하게 비에 젖지 않았다. 굉장한 내가 고수군. 정체가 궁금하네. 그래, 나도 이 사람의 공력이 추측할 수 없네. 두 명의 친우는 흑의 경장인을 매우 궁금해했다. 성객인 도사와 스님은 제가 잠시 그대들의 자리와 함께 할 수 있겠소. 밖은 야심한데 비가 너무 심하게 내리는지라. 물론이요.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어차피 이곳은 저희 것이 아니니까요. 고맙구려. 나는 이곳 한쪽에서 비만 피하고 비가 그치면 새벽에 길을 나서려 하니 그대들은 계속 일을 보시구려. 아, 이 사람은 사귐을 즐기는 자가 아닌 것이 분명하군. 그러게 말이야. 그렇게 전함으로 대화하지 않아도 좋소. 나는 그대들의 이야기에 낄 마음이 없으니 말이오. 아, 그 전에 스님은 어디 출신이요? 혹시 하북 소림사가 아니오? 맞습니다. 저는 소림의 공청이라 합니다. 흡의인은 조금 눈썹을 꿈틀하였다. 아, 요즘 장안에 소림 신승의 이야기가 퍼다한데 바로 소림 신승 공청 스님이셨군요. 아, 어떻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냥 어명에 불과합니다. 나무아미타불. 이 녀석 보게 자신을 알아봐준 사람이 있다고 바로 연부를 외우네. 그러면 역시 옆에 계신 분은 무당의 현우도장이시군요. 허허, 어떻게 제 도호를 아십니까? 두 분은 과거 5년 전에 강호마교가 방자하게 행할 때 강호 정파의 활약 당시 수많은 전과를 세웠지 않습니까? 특히 그대들은 마교 신마 중에 환마전 우창을 잡아내는 전과를 세웠고 당시의 정파일용이라는 별로도 없지 않았습니까? 현용과 청용 대업들. 저자는 우리를 너무 잘 아는데 우리는 저자가 도대체 어떤 인물이라는 것을 도무지 알 수 없으니 그러면 저희의 강호에서 외유하니 그런다고 치고 대협께서는 어떤 분이신지 허허 저야말로 대협이랄 것은 없습니다. 강호에서 벼로조차 없이 떠도는 방랑인걸요. 다만 사무는 선사의 부탁과 일신상의 이유로 밝힐 수가 없어 죄송하오. 과연 이들의 만남은 무엇이란 말인가? 가을비가 세차게 내리고 낡은 사당의 쇠인물은 모닥불로 인하여 그림자가 각자에 드리웠고 이들의 대화와 흡계 경장차림 이 인물의 정체가 매우 궁금하였으니 대협께서는 저희의 정체를 아시는데
저희는 대협을 모르니 조금 답답합니다. 조금 답답하더라도 오늘은 그저 비를 피하고자 이곳으로 온 것이니 제 정체를 모르신다고 도용자께서는 그리 서운해하지 마시고 다만 조금만 기다리시면 강호 무림에서 저에 대한 소식은 언제든 듣게 되실 것이니 그것보다 소림사에 대단한 어려움이 닥쳤다는 강호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물론 우연히 소식을 들었지만 말입니다. 흑의 경장이는 미소를 짓고 말한다. 그의 말에 소림사의 신승공청은 다소 긴장을 하고 있었다. 그가 지금 강호에 나온 것은 그저 개인의 일이나 정해진 소림의 공양 사업을 위해 지금 금릉을 향하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니었다. 오히려 소림사의 실행 때문에 일련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강호행을 하는 것이고 또한 이 소림사의 어려움은 다른 사람이 공공연하게 이야기할 대상이 아니라 소림사의 대회비였다. 그런데 흑의 중년이는 이 중대한 일을 아무렇지 않게 말하고 있었고 이에 소림사의 공청은 매우 당황하고 있었다. 강호가 소림사의 장경각의 사건을 알게 되면 정말 큰일인데 그런데 저자는 어떻게 소림사의 어려움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일까? 이것은 소림사 내에도 적이나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일까? 소림신승 공청은 의문에 꼬리를 물고 있었다. 급기야 그는 의문을 참지 못하고 말한다. 그것을 어떻게 아시고 계시는지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주 우연히 알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는 야간에 저 산등성이를 넘어왔더니 조금 몸에 한기가 느껴지는데 그 모닥불에 앉아서 대화를 좀 나누는 것은 어떠실지요? 흑의 인의 구릿빛 인상은 조금도 험상궂진 않았지만 공청은 그의 행동 하나에도 의문에 들었지만 옆에서 대화를 듣고 있었던 현우 도장이 말한다. 이런 저희가 대엽게 실례하였군요. 초면에 예의를 저버린 것에 대해 죄송하고 여기 저희의 자리로 오셔서 모닥불에 몸을 좀 녹이시지요. 흑의위는 호신강기로 세차게 비가 내리는 길을 헤치고 왔었으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도 대박 나시고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